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인 마포 성산 C형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 C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성산시형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추진위가 관할구에 신청하면 구는 다시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를 포함한 총 3,722명 중 2,705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동의율은 72.68%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주민 동의율 요건인 66.7%를 훨씬 넘겼습니다. 재건축 추진위는 늦어도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산시형은 1986년 3월에 입주해 올해로 준공 36년차를 맞았습니다. 3,710가구 규모로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 30년을 맞은 2016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2019년 5월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5천여 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낮은 용적률에 세대당 대지 지분이 많아 수익성은 높은 편입니다. 관건은 안전진단입니다. 2021년부터는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로워져 정밀 안전진단 단계에 돌입한 단지들은 일찌감치 주목을 받습니다. 최근 2021년 3월 30일 목동 11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C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 1차 정밀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30일에는 목동 8단지가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을 D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에 나서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신탁 방식을 추진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 방식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총회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3, 4개월 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면 조합 설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신탁 방식이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 수수료 등 부담이 큽니다. 신탁사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합니다. 신탁사의 보수는 분양 매출액의 2에서 4%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서울에서는 성수동 장미아파트와 4,063가구의 신림 1구역이 부동산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산시형은 2017년 한 차례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지 않고 곧장 신탁 방식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다수 소유자들은 신탁 방식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조합 설립과 마찬가지로 신탁사 선정도 주민의 75%가 동의해야 합니다. 화면은 마포 성산시형 아파트 단지 위치도입니다. 위쪽으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있고 왼쪽으로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마포구청이 있어
입지로는 마포구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더 가면 문화 비축기지와 월드컵 공원 등이 있어 공서권에 해당합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월드컵 대교가 하반기에 개통되면 목동 접근성이 좋아지고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 양천 지역의 교통 수준을 높이고 증산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진출입 차량이 몰리면서 발생하던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산시형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는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70%가 세입자입니다. 성산시형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바로 붙어 있는 마포 외곽지역에 있지만 한강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한강공원, 난지천공원, 하늘공원, 문화기축기지공원, 월드컵 공원까지 공원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공세권입니다. 도보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부터 시작해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경의선 숲길이 효창공원까지 이어져서 쾌적한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역,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하면 여의도까지는 22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월드컵 대교가 2021년 8월에 개통되면 목동 학원가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동 재건축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마포시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할 만합니다. 월드컵 공원 옆에 상암동 업무단지가 있고 망원역, 합정역,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까지 지하철 한두 정거장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마포구 내에서 학군이 좋은 단지로 뽑히고 있습니다. 성원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중학교는 중암중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중암중학교는 특목고 진학률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 타 지역보다 전 구역이 완만한 평지로 도보 및 자전거 생활권이란 것도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 단점인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단점입니다. 세대수 3,710가구에 주차 대수는 2,968대로 세대당 0.8대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상태가 양호한 듯 하지만 아침 출근길이나 아이들 등하교 때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복합 개발이 예정된 DMC 역세권 인근의 부지를 두고 소유주 간 갈등입니다. 일부 강경한 소유자들은 분리 재건축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산대우와 나머지 단지들은 월드컵 북로를 두고 따로 떨어진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성경과 유원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과 대우는 공항철도 경의선 6호선 환승역인 DMC역과 더 가깝습니다. DMC역 복합 개발이 예정되었는데 기존 대우 소유자들이 재건축 후에도 지금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DMC역 일대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상암, 롯데몰 등 중심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우 소유자들은 유원 성경보다 대지 지분이 적은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의 평형 선택권은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보면 총 4,489가구 중 대우 부지에 30평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지분이 많은
유원, 성경 소유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입니다. 유원과 성경 소유주 2380가구가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2177가구를 모두 가져갈 것이란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용 60제곱미터 2036가구, 85제곱미터 초과 276가구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대우 소유자에게 배정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평가액에 따라 평형 배정과 추첨을 합니다. 단지 내에서 대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주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일부 강경한 대우 소유자들은 성경 유원과 분리해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광장아파트 1, 2동과 4동을 제외한 3에서 11동이 분리 재건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판결에서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둘 이상의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라며 통합해서 추진하라고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막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재건축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이 바뀔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시형 아파트의 3개 단지별 배치도입니다. 성산 대우는 위쪽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가깝고 성산 성경과 성산 유원은 상대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역에 가까운데 대지 지분은 1단지 대우의 대지 지분이 43제곱미터로 가장 작고 2단지 성경이 43.5제곱미터, 3단지 성산 유원이 51제곱미터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대지 지분이 가장 작은 대우 주민들이 기존 위치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근의 아파트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재건축 수익성의 바로미터인 용적률은 14층 아파트임에도 148%로 양호하여 재건축 시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단지 대우의 대지 지분이 43제곱미터, 2단지 성경이 43.5제곱미터, 3단지 유원이 51제곱미터로 저층 재건축도 아닌 중층에서 이 정도의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나오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신축 33평 기준 대지 지분이 10에서 14평인 점을 감안하면 성산시형 아파트는 30평형이 넘는 신축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시세는 1단지 대우 20평이 9억 7천만원, 2단지 성경의 21평이 11억 원, 3단지 유원의 23평이 12억 원 선입니다. 전세 시세는 2억 5천에서 3억 원대입니다. 갭 투자하는 경우 약 7에서 9억 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 조합 설립이 예상되어 2021년 이후 투자하는 경우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31동 901호 66제곱미터가 감정가 8억 8천만원에 경매가 나왔으나 취하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